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가지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설명해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개략적인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항소심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항소심 판결문을 근거로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오인했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SK그룹에 대한 89억 뇌물 요구 사건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검찰이 작성한 공소사실, 즉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16일 오후 5시경 청와대 인근의 안가에서 최태원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3가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횡령 혐의로 감옥에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의 조기 석방 부탁. 둘째, 특허기간이 만료된 워크힐 호텔 면세점 사업의 지속. 그리고 세 번째가 SK텔레콤이 추진하던 CJ 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한 신속한 결정. 이 3가지를 부정하게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3가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SK그룹에 89억의 뇌물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하는 게 공소사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이상철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등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었고, 최소한 피고인의 이경재 변호사도 대통령 변호인단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검찰 수사 기록을 보다 보니까 참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검찰 조서에 뇌물 요구액이 89억이 아니라 80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뇌물 액수를 특정을 해야죠. 89억이면 89억. 근데 검찰 대부분의 조서에 80억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은 뭐 10억이다, 뭐 50억이다, 100억이다 하는 뇌물 요구했다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89억을 요구했다? 그런 뇌물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검사들도 89억이란 뇌물 요구액이 얼마나 어색했던지 80억이라 묻고 80억이라고 수사 기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최태원 회장의 검찰 진술 조서에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89억 지원 요구 관련입니다. 80억 지원 요구 관련. 80억이라고 검찰 조서에 되어 있고, 자, 사업 추진 명목 등으로 80억 원의 지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 아는가요? 질문에도 80억이라 묻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인데 1심 재판장 김수영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 만료 3일을 앞두고
SK89억 뇌물 요구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한 재판 나는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재판 자체를 거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SK89억 뇌물 요구 사건의 진실은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앞에 언급한 그 세 가지 사안의 청탁을 듣고 과연 89억을 요구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은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40분간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주 내용은 아젠다였다. 아젠다가 뭡니까?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슈들이에요. 아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고 진술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의 현안이라는 세 가지를 부정하게 청탁했고 대통령은 그 대가로 89억을 요구한 것처럼 몰아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사건의 실체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2월 16일 오후 5시경 청와대 인근의 안가에서 최태원 회장을 단독으로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태원 회장 간의 단독 면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에요.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종범 수석이 검찰 수사에서 이 단독 면담 내용을 허위 진술, 그러니까 자기 빠져나가려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니까 허위 진술하는 바람에 사실관계가 삐뚤어진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검증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최태원 회장의 검찰 진술 조서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 안종범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 실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그 자리에 있었던 제3자 최태원 회장, 그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그걸 봐야 그 세 사람 간의 대화 내용, 그 부분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최태원 회장의 진술조서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가렸습니다. 이 이름하고 저 주민등록번호 이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고 다 가리고 이게 진술조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습니다. 한 번은 2016년 11월 13일, 그러니까 언론의 허위 보도가 아주 기승을 부리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 한번 봤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해서 제10층에 있는 1043-2호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상조사실, 즉 진술 내용이 모두 녹화되는 그런 곳입니다. 녹음되고 녹화되는 곳입니다. 담당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최재순 검사, 그리고 최태원 회장을 소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변호인으로 입회한 분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정호 변호사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것은 2017년 3월 18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입니다. 검찰 특수본 2기 시절인데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그 시절인데 담당 검사가 강상묵 검사입니다. 강상묵 검사, 이 이름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강상묵 검사가 최태원 회장의 진술조서 아주 교묘하게 엮어놨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 으로는 박정호 변호사가 입회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최태원 회장이 검찰에서 했던 두 가지 진술조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단독 면담 당시 분위기, 그 분위기를 제가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최태원 회장이 안가에 도착을 했더니 안종범 수석이 양옥집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를 맞이해서 양옥집 안으로 데리고 왔더라. 그래가 조그만 방으로 안내를 하더라. 그래서 그 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나오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혼자 현관문 오른쪽에 있는 거실로 들어갔더니까 대통령께서 계시더라. 거기서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 대통령하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그러고 나니까 대통령께서 요즘 잘 지내시냐.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은 3년간 감옥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좀 나온 지 이때가 2015년 8월 14일 날 나왔기 때문에 2월달 면담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난 뒤니까 대통령께서 당연히 잘 지내시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그리고 최재원 부회장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은 대통령의 심기를 싹 살폈는데, 그래서 가석방 얘기를 슬쩍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전혀, 그러니까 진술조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별반 긍정적인 반응이 없어서 상당히 긴장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고 나도 걱정이다 하는데 이런 반응이 아니고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탁 나누고 난 뒤에 이제 대통령께서 최태원 회장 보고 참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올해 SK그룹이 그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 계획 어떻게 할 생각이다 하고 물으시길래, 그래서 저희가 SK그룹의 2016년 투자 계획을 쭉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만 대통령께서 2015년보다 크게 늘지 않았군요 하면서 약간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은 투자라는 것은 늘려도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창조경제와 관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도시 개념으로 확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는 SK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을 좀 더 개발해서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 그런 계획도 말씀드리고 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그러면 국제적 혈안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즉 CO2 감축에 대비한 방안은 뭐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팜의 기술 축적 방안, 신에너지 기술 집약을 위한 실정 단지 개념, 그리고 규제 프리존과 관련하여 IT 테스트 베드에 외국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전문 용어를 쭉 이야기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는 안종범 수석도 함께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일어나가 대기실에 있는 안종범을 데리고 들어왔답니다. 대통령께서 전문적인 이야기 쭉 나오니까, 아니 뇌물을 받는 자리에 제3자를 부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뇌물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아주 경제 전문 분야가 쫙 나오니까 스마트팜, 다음에 IT 테스트 베드, 뭐 실정, 뭐
규제 프리즘과 관련한 어떤 뭐 실정 단지 개념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안종범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그때가 면담 시작되고 한 5분쯤 지난 뒤라고 그 최태원 회장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종범 소위 들어오니까 그럼 세 사람의 공통된 화제를 끄집내야 되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안종범에게 SK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얼마를 출연했지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이 예,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최태원 회장 보고 아이고 참 두 재단에 출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건 당연히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례적인 인사만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분위기가 살짝 좋아진 거 아닙니까? 딱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바로 안종범이 대통령에게 SK그룹의 현안으로 워크힐 면세점 사업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다 하고 SK그룹 현안을 안종범 수석이 끄집어낸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검찰 진술조서에 보면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면세점 선정에 최태원 회장을 보면서 면세점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 마련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최태원 회장도 아이고 참 면세점 탈락 이후에 직원들의 고용이 걱정입니다. 하고 이제 한마디 거드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바로 또 안종범 수석이 이어가지고 SK그룹의 또 다른 현안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SK그룹이 그 CJ 헬로비언 M&A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고 이제 대통령께 말씀 탁 드리니까 이때 이제 최태원 회장도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거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알았다. 뭐 그런 바람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태원 회장은 이제 대통령에게 중국 단동에서의 문화체육행사 관련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투자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 에코시티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진술의 핵심 뭐냐? 박근혜 대통령과 40분간 독대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아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청탁이라 이런 게 아니고 청탁 그거는 안종범 수석이 옆에서 이런 현안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이 있습니다. 하고 그들은 거고 물론 동생 최재형 부회장 문제는 자기가 맨 처음에 아이고 제 집안은 편치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건 사실인데 대통령께서 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대통령의 신기를 내가 좀 불편하게 하겠다 싶어서 더 이상 말을 안 꺼냈다는 거예요. 자, 최태원 회장은 대통령하고 단독 면담 딱 끝나고 난 뒤에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비서실장 또는 그룹 부회장 불러가지고 오늘 대통령하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태원 회장은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을 불러가지고 오늘 대통령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쭉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걸 김영태 부회장 쫙 듣습니다. 그런데 김창근 의장이라고 있습니다. 김창근 의장이 누구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서 수펙스 추구협의회 그 의장으로서 SK그룹 경영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김창근 의장이. 그래서 2015년에 대통령께서 SK그룹 총수를 만날 때 그때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으니까 김창근 의장이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만난 거예요. 그 김창근 의장이 이제 김영태 부회장한테 오늘 대통령하고 단독 면담에서 이런 이야기 있었다 하는 거를 자기 수첩에다 적어놨습니다. 자기 수첩에.
이게 검찰 조서에 그게 다 있습니다. 김창건 회장이 수첩에 이래 적어놓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김창건 회장이 적어놓은 내용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최태원 회장이 그 검찰 진술조서에 쭉 한 이야기하고 자 같은지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업무수첩에 보면 1번 7가지 적혀있어요. 업무수첩에 김창건 의장 업무수첩에 1번 뭐냐 창조경제 세종시 그러니까 단어들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2번 미르 단동 SK 그 단동 문화행사 이거 다음 3번 규제 프리존 대구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4번 채용 투자 그리고 5번은 SK 헬로비전 헬로비전 그 M&A 문제 그걸 써놓은 거예요. 6번은 영어로 WH 뭐냐 워크힐이에요. WH 그 옆에 DFS D 듀티 프리 샵 면세점 워크의 면세점 그리고 그 옆에 호스피탈리티라는 게 적혀있는데 이거는 검찰도 해석을 못하고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쓴 게 뭐냐 수석 ER이에요. 수석 그 다음 영어로 ER 여기 수석은 누구냐 김재원 부회장을 수석이라 했고 ER Early Release 조기석방이에요. 최재원 부회장의 조기석방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7가지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이런 7가지 아젠다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김창건 회장 업무수첩 그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한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종범 업무수첩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2016년 2월 16일자 안종범 업무수첩에도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3가지 청탁이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이게 안종범 업무수첩이에요. 업무수첩 내용을 이제 쭉 검찰이 보기 좋게 써놓은 거예요. 자, 2016년 2월 16일 SK 1. 규제 프리존 외국 기업도 투자 테스트 베드 IT 테스트 베드 EX 예를 들면 대구 다음 2. 단동 동북 삼성 문화스포츠 최태원 회장 한 이야기예요. 3번 반도체 통로 역할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그걸 열어 쓰는 거예요. 4번 스마트팜 표준 세종 수익 효과 자료 홍보 성공 케이스 농민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냐 에코시티 스마트시티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걸 안종범 지수집에 쓰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께 이야기했던 CJ 헬로비전 그 인수합병 그거 조속 결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워크힐 그 면세점 그것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거래했던 건 적어놓지도 안 하고 나머지 이야기만 자기 보면 쏙 빼버린 거예요. 자, 이게 사실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최태원 회장의 청와대 단독 면담 내용을 전해드는 김창건 의장의 업무수첩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안종범 수첩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안종범 지수첩에 지가 꺼낸 내용 그만 쏙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 검찰 공보소장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재원 부회장 조기석방 워크힐 호텔 면세점 사업지속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이것만 부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에게 89억의 뇌물을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고 1심하고 2심 법원은 재판부는 검찰 주장만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다 무시하고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법원에서라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법리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판사 출신 변호사들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것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SK 89억
뇌물 요구 사건의 이 진실과 관련해서 이 89억이라는 뇌물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